오늘 놀라셨죠? 시장이 20포인트 가까이 또 떨어지면서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업종에 있어서의 그 상이한 디커플링과 커플링은 나타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 ISM 제조업 지수가 조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시죠? 근데 그 시캐스터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비제조업 지수도 다 안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좋게 나왔다면 어떤 얘기가 나왔을 겁니까? 이후에 FOMC에서 출구 전략이든 지금껏 추구하고 있는 양적 완화를 빨리 닫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럽과 관련된 부분, 유럽 4월 달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리스크를 테스트하는 구간이다라는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지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빠질 이유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본 시장입니다. 자, 오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분기에 가장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일본 엔화의 움직임입니다. 그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일본 시장, 일본의 금융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자, 그렇다면 그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의 흐름을 보인다 하더라도 엔화가 더 약세로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엔화의 약세였습니다. 엔화의 약세 부분에 희석되는 과정이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의 부담은 일단 안고 덜어진 겁니다. 그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은 일본 시장을 찾았고 또 선진 시장을 찾았던 겁니다. 이머징 마켓 공이 안 좋은 시장이지요. 이머징 마켓이 안 좋다는 것은 개발도상국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머징 마켓 시장이 좋을 때가 결국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이나 화학이나 이런 경기에 민감한 산업지 소재가 화랑을 가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은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된 차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 1, 4분기에 왜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느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보다 산업재 소재 비중이 월등히 높습니다. 차트 한번 봅니다. 그죠? 우리 시장은 국내 증시에 차지하고 있는 소재의 비중이 10.8%고 산업재가 15.1%입니다. 워낙 산업재의 소재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락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것이 미국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아니라 커플링입니다. 하락과 그리고 약세를 보이는 것은 커플링이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영업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창하죠. 애플을 상대할 대상입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삼성전자 향 IT 관련주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종합주가 지수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 수급 상황 어떻습니까?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물에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매수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지수 약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된 도표를 또 보여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1월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황을 잘 모릅니다. 그 불황의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지갑에 돈이 없어서가 불황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률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지금 오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부분 어제 반응 시장이 어땠습니까? 안 좋았죠. 그죠? 더 시장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달라고 더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야 금리 인하를 하든 무엇을 더 줄 거 아닙니까? 그 시장에 약을 달라고 계속해서 재촉하는 와중이다. 자, 아까 제가 화학주 별로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화학이나 조선, 철강, 건설 이런 거 건드리지 말자. 성장업종으로 가자. 그 성장업종의 성장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 그 성장 스토리가 결국 코리안 스타일이고 한국의 스타일이 해외에 시장으로 진출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업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이번 코스닥 지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지만 545포인트가 4년 동안의 고점 종가의 기준입니다. 그 라인을 돌파한 코스닥 지수이기 때문에 성장성을 갖고 가는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상황이죠. 다만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의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매도가 세게 나오는 타이밍을
그때를 봐서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들을 보면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업황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추세를 결정한 거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업종의 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략의 지속적인 공략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주도주 스토리를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이 불황의 그늘 안에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새로운 힘을 갖는 그런 부분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 올라갈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누른 목을 줄 때, 그죠? 그리고 뭐 이 여타 화장품 관련주도 코스맥스라든지 에이블 CNC라든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힘들이 놓여 있고 문화, 게임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고점에 잡으면 여러분들 아주 단적인 예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만 원에서 기아차가 84,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굴곡의 역사 속에서 조정받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중간중간에 15%, 20%의 조정도 나왔습니다. 월봉의 추세가 깨지지 않나 추세가 갑니다. 그런데 기아차가 깨졌죠. 제가 여러분들께 84,200원 매도했다라고 하고 나서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관련주도 이제는 더 이상 큰 악재는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 그 영향권은 이미 시장에 그리고 종목, 업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동차주가 크게 올라갈 일도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쪽에서는 IT 관련주들 그리고 낙폭과대주들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하지? 철강주, 화학주 어떻게 하지? 시간 많이 참아야 됩니다. 즉, 한 번 더 떨어진다면 단기적으로 매수권 들어가서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어도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 커플링이 존재하고 디커플링이 함께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커플링과 함께 갈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을 공략의 포인트로 삼으셔야 되고 이번 주 주초 조정 이후, 주 중반 이후 상승 전환하는 시장 흐름으로 읽으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로 오늘 방송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